안녕하세요. FMS 코리아 백준입니다. FMS 코리아 차민기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축구와 관련해서 FMS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해외 프로축구 구단이 살아가는 FMS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가 PSG로 이적한 다음에 영상이 뜬 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 관련된 영상들이 꼭 이강인 선수 말고도 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축구 선수들 검사하는 내용이요. 이강인 선수 지금 이 검사하고 있는데 이 검사 장면을 보면서 몇 점이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2점. 네. 제가 축구 선수들을 많이 몰라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 분들도 있는데 스쿼트를 보니까 좀 전에 있었던 분들은 3점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 모하메드 살라 유명한 선수네요. FMS를 네. 실질적으로 저렇게 구단들에서 홍보 영상에 계속 노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검사 방법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자주 하는 검사들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자기들도 이거 우리도 이거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실제로 많이 쓰니까.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손흥민 선수 지금 이제 점프 테스트, 파워 테스트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면 발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지면 반발력 테스트. 여기 지금 FMS 검사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순서대로 저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지면 발력을 했겠죠. 그렇겠죠. 네. 2016년부터는 이런 테스트를 계속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케인인데 뭐 할 수는 있으니까 2점.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점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2점이면 정상인 거죠. 스포츠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3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1점만 아니면은 그 2점이란 기준 안에 충족이 되면은 이제 코치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트레이닝을 해도 되겠다. 어떤 운동 목록은 넣어도 되고 어떤 운동이 이 선수한테 빼야겠다.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준 게 FMS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여기 뭐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질라탄 같은 선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번 시즌 EPL 시즌에서 골 넘버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 홀란도 뭐 검사하는 장면 나오고요. 이게 정말 선수들이 FMS 검사 특히 프로축구 구단에서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FMS 회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찍은 거죠. 이건 또 리버풀인데 이 밑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프리시즌 중에 첫날 뭘 하느냐 보면서 여기 FMS 검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BMJ라고 해서 British Medical Journal이라는 건데 꽤나 공신력 있는 테스트 그 저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 세계의 44개의 프로 축구 팀들 그래서 선수들의 부상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 이 논문에서 제가 밝히고 있는 프로 팀들 한 44팀이 있죠.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뭐 리버풀도 있고 뭐 아스널도 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팀들이 있죠. 논 컨택트 인저리가 축구에는 많이 일어나요. 스포츠는 크게는 접촉성 부상, 비접촉성 부상이 있죠. 접촉성 부상이라면 그냥 치고받고 부딪히는 거. 그런 건 사실은 예상이 가능한 부상이 관리가 가능해요. 실제로 다친 거니까. 근데 스포츠 팀에서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건 비접촉성 부상이에요. 그야말로 뭐 특별히 어디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았냐고 선수 혼자서 가다가 다친 거예요. 축구 보면 가끔씩 저 선수가 막 뛰어가다 갑자기 넘어져 있는 거예요. 햄스트링 끊어졌다든지. 아무 접촉도 없는데. 방향전 하는데 막 넘어졌는데 막 ACL이 끊어졌다든지.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 처방은 뭔가가 이제 테이블 5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코어 운동이 많고, 균형 잡는 운동, 고요수용 운동, 스트레칭. 그러니까 강력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셔널 트레이닝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꽤 많이 하고 있지만 한 40% 정도고 대부분 코어랑 밸런스 같은 거를 많이 중요시 여겨요. 여기 그림 1번 피겨 1에 보면은 그러면 이 팀들에서 이 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44개 팀이잖아요. FMS가 제일 많네요. FMS가 제일 많죠. 29개의 클럽에서 FMS를 부상을 위험도를 디텍트 하려고 채택을 많이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위에서 한 4번째 보면은 FMS를 응용한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개의 팀이
자기들이 경험을 해봤을 때 그냥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관리를 해본 경험을 했을 때 결국은 FMS가 부상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는 거죠. 네네. 정형외과적인 검사도 있고 유형성 검사도 있고 피지컬 테스트도 하지만 FMS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네요. 해외 프로축구팀은 왜 FMS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죠. 이 얘기는 44개 프로그룹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5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비접촉성 부상 관리가 필요한데 시즌뿐만 아니라 비시즌에 더 필요하다. 그렇죠. 비접촉성 부상은 왜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예를 들면 시즌 중에 나타나는 부상이나 통증 이런 거는 여기 아파요 이건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 비접촉성 부상은 부상을 리스크의 관점에 가까워요.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선수는 평소에는. 징후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선수를 MRI를 풀바디를 찍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운동표 보면은 균형 능력 아니면 고유 수용성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제 FM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MS가 비접촉성 부상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는. 그죠. 실제로 팀에서는 이 선수가 비접촉성 부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한다라고 보는 실무진이 많은 거예요. 오케이. 또 보면은 그리고 오프 시즌 직후 그리고 시즌 중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이게 되게 편한 게 MRI 같은 거 찍을 필요 없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이 선수가 어떤지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마 경험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의료팀도 있고 트레이닝 팀이 있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통의 언어로 활용하고 있다. 그죠. 이거는 의료진과 트레이닝 팀뿐만 아니라 경영진하고도 그 얘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어떤 운동을 처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되게 빈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모르는 의료인 같은 경우는 코어를 키워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유산소 능력 키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용어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갔을 때는 너무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 선수는 어떤 요소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처방을 하고 어떤 할 겁니다. 라고 의료진한테 얘기했을 때 의료진은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FMS랑 SFMA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공부하기는 어렵진 않거든요. 거기 나오는 결과의 용어들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은 의료진은 이 사람이 이 선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구나.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트레이너도 봤을 때 SFMA를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런 의료진의 그런 차트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여기 이런 기능 부전이라든지 모빌리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경영진은 FM에서 전반적인 점수를 봤을 때 치료가 되고 있고 SFMA 결과도 색깔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기능 부전이 떨어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축구에 관련해서 다룬 그 계기가 된 아티클이기도 한데 본사에 이런 이제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상당하지 않는 축구 선수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통찰력을 움직임에 기반해서 만든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 프로축구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교체 선수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NFL은 100% 부상률이라면서요. 그 경기를 하면은 NFL은 이미 그냥 팀에서 알고 있어요. 부상하면은 바로 누가다가 다운 들어간다. 무조건 100% 나가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시즌을 운영하는데 편하겠죠. 항상 편하진 않겠죠. 근데 축구는 부상률에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규정상 한 팀이 보유할 수 있는 축구 선수 수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 되게 핵심적인 선수가 나가면은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즌은 완전히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하면 그 시즌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근데 부상률도 또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상률이 낮은 것도 아닌 거죠. 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소년 스포츠 중에서는 미식축구 당연히 싸움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레슬링 네. 당연히 싸움 많이 하죠. 근데 그 다음이 축구인 거예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프로축구 구단들이 대부분 해외, 뭐 국내도 그렇지만 유소년 팀이 많은데 뭐 이 선수들의 발달 과정에서의 변화, 움직임 변화를 모니터링 가능하다. 그죠. 네. 축구 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소년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FMS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움직임의 능력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빠른 성장. 특히 유소년, 청소년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움직임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팀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살짜리 선수를 괜찮을 것 같다고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거예요. 네. 그를 위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는 한정돼 있어요. 특히나 이런 영역, 특히 유소년 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피지컬 영역이랑 그야말로 근력이 좋다, 점프력이 좋다, 뭐 신체 구성분이 어떻다 이거랑 운동신경은 좀 분리된 개념이거든요. 뭐 연관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렸을 때는 지금 키랑 크게 차이가 안 났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키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때 제가 180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축구를 잘했냐? 그거 아니고 달리기도 못했고 농구도 못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시키는 건 이제 수비수 같은 걸 시킨 거죠. 그걸 FMS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프로축구 팀에서 FMS 시스템을 애용을 하는 거죠. 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또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검사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 돈이죠. 결국은 돈. 네, 그렇죠. 결국은 돈이죠. 부상당한 선수를 누가 다른 데서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프로축구 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혹시 그 유튜브에서 다뤘으면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권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댓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